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느끼고 계신가요?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나오고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제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가속 노화의 신호입니다. 가속 노화가 뭐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게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 하나로 노화 속도가 4배까지 빨라지는 겁니다.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방치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속도입니다. 60대에 시작된 가속 노화는 65세의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은 골절로, 골절은 침상생활로, 침상생활은 치매로 이어집니다. 결국 누군가는 간병이 필요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돌봄으로 지쳐갑니다. 요양원 비용만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0년이면 최소 2억 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습관 하나만 멈추셔도 10년은 젊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화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대학에서 노화 생물학을 가르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80세인데 60대처럼 사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60대인데 80세처럼 늙어 보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유전자? 아닙니다.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60대, 70대에도 몸은 충분히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그 스위치를 켜지 못하고 계실 뿐이죠. 특히 요즘 들어서 제가 걱정되는 건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데도 정작 제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적다는 겁니다. 걷기만 하면 건강해질 거라는 착각, 영양제만 먹으면 괜찮을 거라는 착각, 병원에만 가면 다 해결될 거라는 착각. 이런 착각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1만 보씩 걸으셨는데도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코어 근육이 없었거든요. 또 다른 분은 영양제를 10가지나 드셨는데도 피로가 심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식습관은 엉망이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을 관찰하면서 얻은 핵심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상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드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인 68세 김영숙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숙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씩 걸으셨거든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운동화 신고 나가셨습니다. 주변 분들도 김영숙님을 보면 건강이 아이콘이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래요. 그냥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진통제나 먹으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김영숙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리 지치고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가속 노화의 신호라고요. 걷기만 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근육이 계속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라 심폐 기능에는 좋지만 근육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걷기만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그때부터 김영숙님은 걷기를 잠시 멈추고 제가 권한 코어 중심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 하셨죠. 10분도 채우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플랭크 자세는 10초도 버티기 힘드셨고 스쿼트는 5개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달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고
다리 근육이 다시 잡히더군요. 혈당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김영숙 님이 제일 좋아하신 건 계단 오르기가 다시 편해졌다는 거였어요.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조속 노화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오늘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올백세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김영숙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습관이 진짜 노화를 막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핵심은 수면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노화의 70%는 수면 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나고 이 호르몬이 기억력과 자제력을 떨어뜨립니다.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미만 수면하는 분들이 7시간 수면하는 분들보다 대사질환 위험이 2.5배 높았습니다. 여기서 대사질환이라는 건 당뇨, 고혈압, 비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식욕이 폭발합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은정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박은정 님은 잠을 줄이면서까지 일하시다가 기억력 저하와 폭식이 찾아왔습니다. 밤 11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냉장고를 열어놓고도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 폭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자 2달 만에 체중이 줄고 기분도 안정됐습니다. 이분이 하신 건 단순했어요.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 두는 것,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억력도 돌아오고 폭식도 멈췄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늦은 커피, 늦은 식사, 침대에서의 영상 시청은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몸에서 빠지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또 한 가지,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시면 오히려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요즘 몇 시간 주무시나요? 수면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걷기만으로는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50대 이후 근육량은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이게 무섭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진다는 겁니다. 70세가 되면 50세 때보다 근육이 20% 줄어듭니다. 한국노년학회에 따르면 주 3회 근력 운동을 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혈당 조절이 되고 혈당이 조절되어야 뇌가 건강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큰 당분 저장고거든요. 근육이 없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염증이 생깁니다. 65세 정혜성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혜성님은 30년간 걷기만 하시다가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매일 아침 1만 보씩 걸으셨는데도 허리는 점점 더 아팠어요. 왜냐하면 코어 근육이 없었거든요. 걷기만 하면 다리 근육은 조금 유지되지만 허리와 배 근육은 안 씁니다. 그때 제가 권한 게 필라테스와 덤벨 운동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 하셨죠.
플랭크는 10초도 못 버티셨고 2kg 덤벨도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꾸준히 하시니까 코어가 잡히면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5kg 덤벨로 운동하시고 플랭크도 1분씩 하십니다. 근력 운동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트레이너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자세로 시작하세요. 잘못된 자세로 하면 오히려 관절을 다칩니다. 동네 체육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히려 염증이 생깁니다.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 10분씩만 투자해도 3개월 뒤에는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이 생기면 걷기도 훨씬 편해지고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운동에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저속 노화 식사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단순당은 노화 시계를 빠르게 돌립니다. 흰 쌀밥, 흰빵, 국수, 떡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하버드 공공보건대학 연구를 보면 단순당 섭취가 많은 그룹은 염증 수치가 3배 높았습니다. 염증이 높아지면 혈관이 막히고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관절도 아프고 피부도 늙습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70세 이정자님은 빵과 국수 중심 식사로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빵 2조각에 잼 발라서 드시고 점심에 국수 한 그릇, 저녁에 또 빵이나 라면. 이렇게 드시다 보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혈당이 오를 때는 졸리고 떨어질 때는 짜증이 나고 배고프고. 그런데 잡곡밥과 채소 반찬, 생선으로 바꾸자 3주 만에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피로감도 줄고 기분도 좋아지셨대요. 아침에 잡곡밥 반 공기에 나물 2~3가지, 달걀 하나. 점심에 잡곡밥에 생선구이, 채소 반찬. 저녁에 잡곡밥 반 공기에 두부, 채소 반찬. 이렇게 드시니까 하루 종일 배고프지도 않고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더래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은 반 공기, 채소 반찬 3가지 이상, 단 간식은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주스, 콜라, 흰빵은 가속 노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몸에 염증을 만듭니다.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당과 트랜스 지방이 가득합니다. 대신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한 조각을 드세요. 사과 반쪽, 바나나 반 개, 귤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과일도 당분이 많아서 혈당이 오릅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은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 점심은 저속 노화 식사하셨나요? 네 번째는 유연성과 자세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5배 높아집니다. 낙상은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사고예요. 한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6개월 이상 침상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치매까지 옵니다. 국립체육진흥원 조사를 보면 유연성 운동을 주 2회 이상 하는 60대는 균형 감각이 3배 뛰어났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다는 건 넘어질 위험이 적다는 뜻이죠.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가동 범위가 넓으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합니다. 63세 한수진님은 허리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리더래요. 그런데 요가와 스트레칭을 병행하자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건 매일 아침 5분 골반과 어깨와 척추를 스트레칭하는 거였어요. 고양이 자세, 아기 자세, 비둘기 자세 이런 간단한 요가 동작만으로도 몸이 열리고 통증이 줄어든 겁니다. 처음엔 몸이 너무 뻣뻣해서 손이 무릎에도 안 닿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손이 발목까지 닿고 2달 지나니까 발바닥까지 닿더래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시간 앉는 자세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코어 약화를 부릅니다. 일시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세요. 화장실 가는 길에 팔을 돌리고 허리를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TV 볼 때도 소파에 푹 파묻혀 있지 말고 등을 곧게 세우고 앉으세요. 특히 스마트폰 보실 때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 12kg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30도 숙이면 18kg, 60도 숙이면 27kg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올려서 보세요. 앉아있는 자세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햇빛과 선크림입니다. 피부 노화의 80%는 자외선 때문입니다. 광노화는 피부뿐 아니라 전신 염증까지 유발합니다.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죠. 한국피부과학회에 따르면 SPF 30 이상 선크림을 꾸준히 바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노화 지수가 절반 낮았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 나이가 10년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눈에도 안 좋습니다. 백내장 위험도 높입니다. 66세 오선미님은 매일 산책하시면서 선크림을 생략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바르면 끈적거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얼굴 색이 탁해지고 기미가 심해졌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우울하시더래요.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피부 톤이 회복됐습니다. 기미도 조금 옅어지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맑아지더래요. 외출 30분 전에 한 티스푼 정도 얼굴 전체에 바르세요. 목과 손등도 꼭 바르셔야 합니다. 목과 손은 나이가 가장 빨리 드러나는 부위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햇볕을 아예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전 10분 정도는 가볍게 산책하세요. 비타민 D는 충분히 합성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우울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팔다리 정도만 햇볕에 노출하시면 됩니다. 햇볕은 짧게, 선크림은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선크림은 이 시간마다 덧 발라주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면 최소한 외출 전에는 꼭 바르세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으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선크림 매일 바르고 계신가요? 이처럼 몸의 노화를 늦추는 건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생활의 균형입니다. 수면, 운동, 식사, 자세, 피부 관리. 이 5가지가 맞물릴 때 노화 시계가 느려집니다.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스트레스, 식사, 움직임, 휴식의 순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노화 시계가 느려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정리한 하루 루틴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장을 깨우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밤새 쉬었던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노폐물 배출이 시작됩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식도에 자극이 됩니다. 그 다음 10분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팔을 쭉 펴고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세요. 골반도 천천히 돌리고요. 고양이 자세로 등을 둥글게 말았다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 10분이 하루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시간이거든요. 스트레칭할 때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몸을 이완시키세요. 특히 목과 어깨는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는 동안 목과 어깨에 긴장이 많이 쌓이거든요.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과식하면 오전 내내 소화에 에너지가 쏠립니다. 잡곡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 2~3가지면 충분합니다. 단백질도 빼먹지 마세요. 달걀이나 두부 한 조각이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 반찬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밥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후 걷기는 혈당 조절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앉아서 소화하는 것보다 걸으면서 소화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점심은 조금 더 든든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잡곡밥, 채소 반찬 3종, 과일 1조각. 이게 제가 권하는 저속 노화 식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채소의 비중입니다. 밥보다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채소가 많으면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점심 메뉴로는 생선구이나 닭가슴살이 좋습니다. 육류를 드시려면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닭고기가 낫습니다. 붉은 고기는 주 1회 정도만 드세요.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도 좋지만 국물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나트륨이 많거든요. 오후에는 30분 산책하거나 계단 오르기를 권합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 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가볍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내려갑니다. 이게 저속 노화의 핵심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막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힘드시면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30분이 힘드시면 10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매일 10분씩 걷는 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후 3시쯤 되면 간식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개를 드세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찝니다.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그 상태로 자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배에 지방이 쌓이는데 내장 지방은 정말 위험합니다. 각종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자게 되고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녁 7시에 드시면 밤 10시에 주무실 수 있죠. 식사량도 아침과 점심보다 적게 드세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녁 산책은 소화도 돕고 스트레스도 풀어줍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족과 대화하세요. 책을 읽으면 뇌가 차분해지고 잠이 잘 옵니다. 어려운 책보다는 가벼운 에세이나 소설이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샤워 후 체온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잠이 옵니다. 발 마사지도 하시면 더 좋아요.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취침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조명은 낮추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5번만 반복해도 몸이 이완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더우면 잠을 설치고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합니다.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은 게 좋아요. 약간 서늘한 느낌이 숙면에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요소라도 과도하면 선순환이 끊깁니다. 과식,
과운동, 과수면 모두 가속 노화의 원인입니다. 적당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하루에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루틴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혹시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추가해 가면 됩니다. 먼저 수면 시간부터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 스트레칭, 그 다음에 식사 순서 이렇게 천천히 추가하세요. 이렇게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복리 효과를 냅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지만 한 달, 2달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70세에 50대처럼 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걷기나 영양제보다 중요한 건 노화의 선순환을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수면이 회복력을 키우고 운동이 근육을 지키며 식사가 염증을 줄이고 자세와 마음 챙김이 뇌를 안정시킵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릴 때 여러분의 노화 시계는 멈춥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잘못된 상식으로 건강을 망치는 분들이었습니다. 걷기만 하면 건강해질 거라는 착각, 영양제만 먹으면 괜찮을 거라는 착각, 병원에만 가면 다 해결될 거라는 착각. 이런 착각들이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걷기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근육은 계속 빠집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라 심폐 기능에는 좋지만 근육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걷기 30분에 근력 운동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양제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영양제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음식으로 먹는 영양소가 훨씬 흡수율이 높습니다. 채소, 과일, 생선, 잡곡밥 이런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영양제는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용도로 드세요. 병원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병원은 이미 아플 때 가는 곳입니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프기 전에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68세 김영숙님처럼 2달 만에 허리 통증이 줄고 근육이 잡힙니다. 72세 박은정님처럼 수면만 고쳐도 기억력이 회복되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70세 이정자님처럼 식단만 바꿔도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63세 한수진님처럼 스트레칭만 해도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무섭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낙상이 잦아지면 골절로 이어집니다. 골절은 침상 생활로 이어지고 침상 생활은 치매로 이어집니다. 결국 돌봄 비용만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지치고 본인도 고통스럽습니다. 요양원 비용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원에서 3억 원이에요. 여기에 병원비까지 더하면 훨씬 많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이 비용을 다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70대에도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습니다. 80대에도 혼자 시장 보고 요리하고 친구들과 등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속 노화의 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85세인데 매주 등산 모임에 나가십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산을 오르세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50대부터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셨대요. 지금도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하십니다. 이분이 한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몸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수면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이것만 2주 실천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아침 스트레칭 10분을 추가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팔 돌리고 허리 돌리고 골반 돌리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한 달 뒤에는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스쿼트 10개, 플랭크 30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가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하나씩만 추가하셔도 1년 뒤에는 12가지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건강이 복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이자처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엄청난 건강 자산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70대에 시작해도 80대가 달라지고 80대에 시작해도 90대가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가장 나이 많은 분이 92세였는데 그분도 88세부터 운동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의자 잡고 일어서기도 힘드셨는데 4년 뒤에는 지팡이 없이 걸으십니다. 계단도 혼자 오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 속도를 2배 늦추는 3분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인데 이것만 해도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절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다짐 한번 남겨주세요.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실 건지,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